경기제일신협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제일신협 조합원 장기교육계획 연구용역팀입니다. 저는 최정희입니다. 김영환입니다. 네, 백정훈입니다. 대면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 보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제일신협 장기교육계획의 필요성과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맨 처음 경기제일신협에서 교육 관련한 용역을 공고했을 때 저희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 서류를 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팀이 꾸려진 것 같고 저는 이제 막내로 참여를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관련한 용역을 주는 걸 보고 야, 경기제일신협은 조합원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은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연맹,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ICA에서 결정한 대로 협동조합 7원칙 중에 조합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기제일신협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일을 좀 상의하기 위해서 이주한 과장님과 김영정 계장님을 좀 만나뵀는데 이분들의 협동조합 교육 관련한 생각이 너무 올바르게 되어 있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반영이 좀 됐는데요. 뭐였었냐면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조합원을 교육한다? 누가 교육하는데? 주인을? 이렇게 하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연구용역팀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일방적으로 강사가 돼서 교수가 되어서 막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학습하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이런 것들을 함께 끌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특히 이주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합원 관리 이런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최대한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교육은 협동조합의 핵심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데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만 협동조합을 바로 잡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팀에서 연구하면서 계속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자료를 모으기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교육은 교육대로 들어가되 조직화와 관련한 내용을 좀 따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용역 결과 보고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다른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간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입조합원 교육에서부터 이사 코스까지 단계별 활동과 프로그램, 다양한 조합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살림은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교육 영상이 탑재되어 있어 원하는 조합원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의료사협은 조합의 전문성에 기초한 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조합원 모임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서농협은 조합원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비전과 가치를 함께 정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신협은 직원들이 자발적 스터디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례조사를 한 협동조합 모두에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조직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합원, 직원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제일신협의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어떤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신협의 금융상품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신협에서 진행하는 총회, 조합원 모임, 교육 등에는 시간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협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가치나 신협의 비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협에 바라는 것으로 취미활동 모임뿐 아니라 조합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금융지식,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경기제일신협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경기제일신협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얼개,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그 내용들은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그 어떤 프로그램 최종 그 결과 보고서 그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제일신협 조합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화와 조직화 이 두 가지를 저희는 경기제일신협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담고자 했던 이유는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사업화와 조직화 이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훈련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를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도 결국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여신 금융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변하는 환경에 이제 기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또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흐름과 어떤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뭔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 어떤 취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 어떤 그 힘들을 끌어내는 것들 이것이 이 세 번째 목적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전 조합원들이 모두 주인이긴 하지만 어떤 그 리더십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 리더십을 발굴하고 또 조합 안에서의 인적인 자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가 좀 세부적인 목적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입기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이고 세 번째는 정착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눈 이유는 한 번에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이 내용에 따라서 그 필요에 맞춰서 또 조합의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떤 조합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그 도입기에서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 이런 주체를 잘 세우고 또 하나는 이런
경기제일신협이 진행하는 이런 교육훈련과 관련된 홍보, 이것은 뭐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홍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조합원들 중에서 뭔가 교육과 또 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들, 이게 이제 도입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계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고서 끌고 가는 그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뭐 1년 해보고 성과가 없다, 포기한다면 결국 이런 교육훈련들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목적에 대한 내부 결속과 또 내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조금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조직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원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제일신협만의 또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평택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른 협동조합의 어떤 모범이 되고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임직원분들, 그리고 조합원 활동가분들, 또 지역사회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분들이 조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그런 인적인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3단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택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경기제일신협이 기여하는 것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중요한 과제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육을 운영하는 훈련의 주체, 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담당하는 이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벤치마킹 했었던 신협들의 사례, 신협과 또 농협 관련된 협동조합의 사례를 봐서도 명확한 그 담당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신협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역할을 보장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업무를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그 담당자뿐만 아니라 임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협력과 관심이 또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없게 되면 담당자 혼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합의 전 사업에 이런 것들을 투영하는 이런 노력, 뭐 여기에는 뭐 인력 그리고 예산 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관심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경기제일신협이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이외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 기타 지원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는 참여 예산제입니다.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경기제일신협의 예산을 이런 데 써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사업으로 진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과 임원분들이 쭉 검토하고 그 중에 몇 퍼센트,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건 이제 이사회이겠죠. 의결기구 이사회에서 결정하셔가지고 경기제일신협의 예산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는 이제 평조합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쓴다 이런 결정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하는 그 국민참여예산제나 일반 기초단체까지 내려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경기제일신협에 맞는 그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굉장히 활성화되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디어들을 고르는 일에도 휘파람 불며 기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임직원 합동 워크숍을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직화에서도 필요하고 교육에서도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백정호 선생님께서 그 제한점, 우리 그 연구 결과 보고의 시사점이나 제한점들을 말씀하실 텐데,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 중에 많이 지적받았던 내용이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거는 이 연구 영역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 이거는 우리는 못해 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임직원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저는 뭐 코로나이긴 하지만 한 번쯤 만나서 대면으로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워크숍 진행은 그냥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 진행의 전문가, 특히 조합원들이나 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정리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퍼실리테이터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런 의견을 잘 모으는 분을 외부에서 모셔다가 그 임직원 워크숍을 꼭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서는 그 우선순위도 정하시고, 그 경기제일신협의 그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가치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임직원 워크숍이 있었으면 꼭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을 거기에서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활동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 나갈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하는 것 중에 문화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그로라고 하는 스위스의 협동조합에서 그 고틀립 두트바일러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건데, 예산 전체의 몇 %는 문화 부분에, 교육도 문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 그 동아리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이런 것들의 몇 %는 쓰겠다, 이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문화 %를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내용 중에 혹시 아쉬운 점이나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좀 부족한 부분들, 이 연구 보고서에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성공회 대학교의 김창진 교수님에게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나 또 저희가 제대로 연구 용역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았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신 부분들은 일단 조합원들의 그런 욕구나 어떤 그 필요를 반영해서 이제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어떤 협동조합이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1차적인 것은 그 교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1차적인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 보고서에 이제 문서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신협에서 이제 어떤 뭐 금융사고 일어나거나 또 그런 다른 어떤 일반 은행, 시중은행과 좀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그 궁극적인 이유가 신협이 가지고 있는 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교육훈련들 중에서도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일깨우고 또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제안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의 어떤 교육훈련들을 여기 좀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의 어떤 뭐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또 이게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기인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5개년의 계획을 저희가 짜려고 했으나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진 상황들이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아주 긴 장기적인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는 큰 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 틀을 잡고 여기에 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앞서 김용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그런 부분들 조합원들의 또 임직원들의 필요와 욕구와 의견을 담아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5개년 아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했던 것들은 당장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풀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내용을 집행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상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목차,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해서 교육을 기획하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김용환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교육훈련들이 제대로 또 이 목적에 맞게서 운영이 되려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또 가급적이면 또 조합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훈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또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주 상세하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지 못했지만 앞서 경기제일신협에서 시행했었던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짜장밥 나누기라든지 이거 조합원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얘기하시는 추억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서 실행했었던 좀 이런 사례들을 좀 그대로 또 새롭게 좀 변형을 하시고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담지는 않았으나 이미 좋은 그런 좀 앞서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자문을 해주셨던 김창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대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상 또 영상이 힘들다면 온라인 실시간 이런 교육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한다는 것이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워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온라인 툴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학습과 조금의 수고만 들이신다면 예전만큼 그런 어떤 스튜디오를 갖춰야 된다거나 시설을 갖춰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에 맞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진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연구가 경기제일신협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임을 알고 활동가로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제일신협은 평택 사회적 경제의 주춧돌로 협동조합의 모범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평택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